안녕하세요. 김용섭입니다. 6월 10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죠. 글로벌 긴축 우려가 시장을 하락으로 유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새벽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ECB 통화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ECB가 다음 주 14일, 15일 미국 FMC 회의 후 다음날 20일 통화정책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유로존에서 벗어난 영국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9%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유로존도 높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ECB가 7월 달에 0.25%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9월 달에 큰 폭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금리 인상을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해도 위험하거든요. 제가 뭐 여러 번 이 방송 유튜브 때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은 경기 침체에도 맞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막을 방법은 매를 먼저 맞는 거죠. 금리상 빨리 올려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거죠. 올려놓고서. 그리고 다음 조치를 생각해야지 금리 천천히 올렸다가 침체까지 와버리면 침체 오면 소비도 줄어버려요. 가격만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올라간 거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꺼트리지 못하면 후회를 남길 거다라는 거죠. 특히 EC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0.5예요. 0.2 올려봐야 마이너스 0.25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1% 이렇게 올려도 할 말이 없는데 천천히 움직이다. 물론 이거는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 이걸 생각하는데 긴축 발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시장은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0.25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7월 달에 유로존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에서 긴축을 안 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중국. 중국은 오히려 경기가 후퇴돼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일본이 위험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 금리 인하 한 것이 결국 그 경기를 살릴지 안 살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도 금리를 굉장히 아꼈거든요. 굉장히 아꼈던 중국.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는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뭐 안 하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금리 인하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은다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하는 와중에 금리 인하가 세계적으로 효과도 없겠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돈만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 중국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이 가장 선두에 있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을 이끌고 있어요. 연준이 치고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 의장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관료 출신이 아니에요. 제롬 파월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호사는 뭡니까? 협상이잖아요. 상황에 대한 협상. 근데 경제학자들은 항상 선제 대응이라는 걸 하거든요. 선제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시장을 참 흔들고 있고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3%대 유지합니다. 3.07%. 얼마 전에 3% 살짝 내서 2.98%니까 주가 확 올랐었는데 오늘 3.07%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로 뭐 최고치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은요,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되게 중요하죠. 항상 10일 전후로 해서 전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지난달에 8.3 나왔고 그 전에 8.5가 나왔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당시 8.5일 때는 유가가 월 평균 110불 정도 됐고 그 다음에 8.3일 때는 월 평균 110불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10불이 됐는데 그리고 110불이고 지금 뭐 118불, 119불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8.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 뭐 8.3이면 정점을 찍었을 거야. 뭐 그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8.5가 되면 믿지 마. 이 말은 이게 팽배해지겠죠.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확실하게 몇 번 동안 금리 이 소비자 물가의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는 믿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시장에서 8.3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유가로 기준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8.5에서 5를 넘는 8.7 이상이 나와야 될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1979년도에 10%였어요. 그 당시 돈도 지금보다 덜 풀렸는데도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는 제 알기로 이 금리 인상을 하루에 4%도 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빨리 올리고 안 올리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유일하게 다시 한번 맛으로 부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이 카드를 너무나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침체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까봐 좀 두려운데요. 미리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세계은행, OECD, 그렇죠? 여러 군데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 초기 국면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채권왕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침체가 올 거다. 벤버너키 회장도 2년간 침체가 올 확률을 열어두고 있잖아요. 그래 그 얘기는 뭡니까? 2년 동안 침체기 올 거니 올해 금리 인상 다 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올해 침체가 아니라 앞으로 1, 2년이니까 내년, 내후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그 전에 금리 빨리 올려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데 제롬 파월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이제 급락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는데요. 다우는 1.9%, 나스닥 2.7% 빠졌네요. 다우의 차트를 보시면은 요 좁은 박스권에 이탈했죠.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 시작했고 종가 최저가가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하락 가능성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베어마켓 랠리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야 되겠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는 0.2% 올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어버리면서 5일선 완전 우하향 꺾여버렸죠. 그래서 좁은 박스권이 거의 2주 한 7거래일, 8거래일 있었죠. 그걸 이제 완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 다음 주. 저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만약에 8.7 이상 나온다면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연준이 다음 주에 0.25로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0.5%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깜짝 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뭐 개인적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국의 연말 그 금리 목표가 2.75%가 적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0.7, 2.75면 1.25 정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6번 연속 인상 가능하냐? 6번 연속 인상 가능성하고요. 2.75가 아닐 겁니다. 미국보단 높아야 될 건데요. 저는 미국이 올해 3.5에 4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75로 너무 좀 작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저께 그 한기평의 어떤 의원이 한국의 적정금리 4.8% 제기하네요. 그러면서 뭐냐면 더 과감하게 금리 인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연준이 너무 느긋해지니까 전 세계가 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거든요. 연준이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실수인지 아닌지 확인되겠죠. 그러나 한 번은 실수한 거 맞죠? 작년에 제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초에부터 얘기를 했는데 안 했던 거. 그 후회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과거사를 보면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같이 갈 때가 있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은 통화정책은 먼저 걷어들여요. 재정정책은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놔 때도 재정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비슷해지만 결국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하고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풀려도 어느 정도 균형을 주면서 풀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1년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 생각이에요. 맹신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일단 연준도 1년 늦게 한 것만큼 인정이 됐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벤버너키도 인정했잖아요. 그 실질이 현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작년 1월에 금리 인상을 했다면 지금 이 미국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뻥 터졌다도 8%까지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5%? 4%? 많으면 6%? 이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뭐 시간 두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될 거라는 것, 뭐 그건 거의 기정사실을 봐야 되겠죠. 저는 임시회의에서 한 0.5%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면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잖아요. 그러면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7월 달 되면은 역전.
이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환율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역 수지에도 안 좋으니까 차라리 좀 충격을. 사실은 금리를 빨리 올리면 대출 받는 사람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라고 차라리 그게 낫죠. 왜냐면 빨리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금리 규제가 들어올 수 있겠죠. 좀 국민을 도와주시는 방법. 근데 천천히 올리면요. 비 맞을 거 다 맞고 나중에 가지고 비 맞은 새앙쥐꼴 됐더니 그때서 뒷북 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세게 올려서 국민의 고통을 빨리 알려주고 정부가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의 금리를 조절시켜주는 방법을 찾는 방법. 이게 오히려 더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코스피 전일 기관 순매수 마감. 어저께 기관이 마지막에 샀어요. 물론 뭐 만기 때문에 방어적인 입장에서 산 것 같죠. 삼성전자를 동시호가에 360만 주인가 샀죠. 외국인은 600만 주 팔았죠. 프로그램 매도가는 거의 1000만 주 팔았는데도 삼성전자 외국인이 기관이 마지막에 360만 주 방어하면서 들어온 물량입니다. 이 물량이 사실 5월달에 퐁당퐁당 물량이 많이 들어왔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물량이 거의 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는데 이 물량이 나갈지 안 나갈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쉬운 상황이 아닌데 기관이 자꾸 뭐 방어적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입지를 조금씩 했다가 나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단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관의 흐름을 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승리하러 되시고 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